저희는요, 지금 오늘 주제들을 보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친환경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친환경보다는 타일 접착제와 방수제,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시공을 하실 때에 좀 쓸 수 있는 어떤 부자재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어떻게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뭐 다 보실 건 없고요. 저희 회사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그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 지사가 있는 저희는 이제 100% 투자법인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는 그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국 정도에 진출을 해 있고, 그 본사는 말씀드렸듯이 독일이고 아시아 본사는 호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타일 접착제와 이런 그 몰탈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뭐 아시듯이 서유럽 쪽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가장 또 많다고 하는 미국 쪽, 이쪽들을 진출을 했고요. 네, 저희는 그 호주 쪽에, 호주가 저희 아시아 본사다 보니까 호주 쪽에 있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네, 그 국내에다가 많이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저희가 그 세계적으로 썼던 어떤 그런 그 제품들에 대한 그 레퍼런스입니다. 쭉 넘어갈 거고요. 저희 그 실적 부분은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재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뒤에 저희가 포커스를 지금 주로 주택 아파트를 좀 잡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시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권장사항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 제품 중에 A45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뭐냐면 보수 몰탈입니다. 그냥 몰탈인데요. 보통 콘크리트 강도가 28일이 지나면 뭐 한 400 정도, 240 정도의 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루만 되면 그 정도 강도가 나옵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두꺼워도 빨리 굳는다. 그래서 1시간 반이면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도장을 페인트를 시공하셔도 거기서 습이 나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테리어 시공하시면서 가장 아마 급하신 게 아마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때문에 밤도 많이 새시고, 네, 그렇게 내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 깨진 부분에다가 몰타를 시공을 하고요. 붙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이면 하늘에 올라가도 괜찮은, 네, 그런 사진입니다. 시공 간단합니다. 물하고 섞어서요,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깨진 부분 바르셔도 되고요. 이 점으로 펴 발라도 돼요. 다음 제품은 뭐냐면요, 방수 코팅제입니다. 여러분 강마루 같은 것들 시공하실 때에 마루에서 마루 밑에 방통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마루 시공하는 업자들 잘 아시겠지만, 시공하기 전에 와서 보고 습기 체크하고 습기가 다 빠지지 않았으면 그냥 돌아가죠. 그래서 한 이틀, 3일 아니면 뭐 더 길면 가전띠 같은 것들은 더 길면 뭐 일주일 14일씩 기다렸다가 와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사실은 제일 애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들이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기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시공을 끝내줘야 하는데 지금 그 현장 컨디션이 이렇게 쫓아와주지 못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에폭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좀 있어요. 그건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환기를 충분히 좀 시키셔야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재경화제를 섞어서 바닥에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 2회 정도 발라주면 발라주고 난 뒤에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요. 그 뒤에 이제 그 강마루 같은 것들 시공하셔도 거기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마루에 영향이 좀 덜 하게 되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건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요. 이게 그 습기 테스터기인데요. 원래 여기서는 그 기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압력에 가해지면 물 위로 기포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 바른 부분과 안 바른 부분이 있는데 이 안 바른 부분에서는 기포가 안 올라오죠. 바른 부분에서 기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습기가 2시간 정도 있으면 차단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제품은 그 타일 접착제입니다. 타일 접착제인데 그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이 좀 가장 싫어하시는 분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드라이픽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드라이픽스처럼 물에 개서 쓰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희한하게도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장이 사실 분말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0% 정도 되고요. 10% 정도는 우리가 흔히 쓰는 세라픽스 타입의 이런 본드들을 쓰게 되는데 국내는 그게 거의 이제 반대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아마 그 시공하시는 분들의 시공성인 것 같아요. 시공이 아무래도 본드를 하게 되면 이제 쉬우니까, 그리고 처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본드를 쓰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회사는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본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드를 권하는 것보다는 그 분말 형태의 좀 접착제를 저희가 많이 권하고 있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기존 제품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접착력이 기존 그 드라이픽스나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2배 정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빨리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3일 만에 강도가 빨리빨리 나와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테리어 쪽에서 쓰시기에는 좋으시겠죠. 저희가 지금 제품을 출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커스가 뭐냐면 신축이나 이런 시장들보다는요, 인테리어 쪽에 주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력도 좀 빨리 발현이 돼야 되고요. 양생 시간이 좀 단축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인테리어 쪽에도 전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유럽이나 호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폴리싱 타일 같은 것들 접착하는 데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 보통 이런 드라이픽스 타입들, 그 다음에 탄성, 이 세라픽스 타입들 이런 것들이 보통 탄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탄성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그 외부에도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넣습니다만 사실 뭐 냄새가 없어서 세라픽스 같은 것들은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본드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친환경이라고 넣어놓는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거 그냥 일종의 쇼인데요. 폴리싱 타일 2장을 이렇게 같이 붙이고요. 이걸 이제 벽에다가 붙인 겁니다. 이렇게 처짐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유리컵에다가 물도 붓고요.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저희가 한번 저희가 세미나 할 때 한번 보여드리는 형태입니다. 시공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물을 먼저 넣고요, 통에다가. 그 다음에 분말을 넣고 믹싱을 합니다. 전동 교환되고요. 그 다음에 압착 시공을 합니다. 더블칩 시공이 아니고 압착 시공을 합니다. 더블칩 시공은 국내만 있는 시공 방법입니다. 해외에서도 다 없어졌거든요. 더블칩 시공을 하게 되면 접착 면적이, 타일에 붙는 접착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시공을 하시고 난 뒤에 더블칩이 바닥이든 벽이든 떨어지는 현상들의 대부분은 더블칩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압착 시멘트를 쓰셨다, 아니면은 본드를 썼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제품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많은 부분들은 이 접착 면적입니다. 그게 더블칩이거든요. 접착 면적만 많이 확보가 되면 같은 가격에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실까,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드시 압착 시공을 좀 권장해 드리고요. 압착 시공이 안 될 때 이 단차가 심해서요. 일명 데코복구가 심해서 압착 시공이 안 될 때는 계량 압착 방법 아시죠?
벽에도 발라주고 타일에도 발라줘서 접착 면적을 충분히 갖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쳐지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타일 시공은 덧방 시공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이 제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드입니다. 네, 세라픽스하고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본드인데 얘는 세라픽스하고 좀 다른 점은요. 얘는 오히려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제품보다도 오히려 접착 강도가 더 높습니다.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본드가 시멘트 제품보다는, 그러니까 세라픽스가 드라이픽스보다는 접착력이 낮습니다. 드라이픽스가 더 좋습니다. 원래 접착력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접착력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굳고 나면, 붙이고 난 뒤에 굳고 나면 얘는 그 물에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본드를 제일 많이 쓰시는 공간이 사실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만 덧방으로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욕실에 리모델링 하실 때 덧방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덧방을 하게 되면 그 욕실 같은 경우는 물이 늘 잠겨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전문 용어로는 뭐 간헐적으로 물이 닿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이 계속 흘러다니는 공간입니다. 물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보다는 사실 물 때문에 나타나는 습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셨던 것들이 이 밑단에서 타일 떨어지는 상태 제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습, 그 다음에 물이 좀 그 고여있는 물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굳고 난 뒤에는 그런 부분들을 현저하게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석고보드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하루 만에 떼보는 건데요. 석고보드에 이렇게 물고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예, 저희가 접착력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제품을 좀 많이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다가 보니까 제품이 좀 많습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 저희가 신제품으로 내놓은 제품인데요. 지금 아트월에 에폭시 많이 하시죠? 에폭시, 타일 에폭시나 아니면 흑조 에폭시 되게 많이 쓰시죠?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그 뉴스에도 나왔던데, 타일 에폭시가 굉장히 접착력이 좋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타일에 붙이는 접착제 중에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보통 드라이픽스 이런 거에 비해서 2배 정도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는 합판 이런 데는 접착력이 굉장히 안 좋고요. 또 하나는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탄성이 전혀 없어서요. 만약에 건물에 진동이 있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떨어질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뭐가 생기냐면, 이것들은 두 가를 섞었을 때 빨리 써야 되는데요. 보통 시공하시는 분들이 적당히 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가사 시간을 놓쳐갖고 거기서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현상을 저희가 좀 대체하고자, 그러니까 에폭시 단점인데 대체하고자 나온 제품인데, 실리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용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빡한 실리콘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폴리머 계열인데요. 이걸로 시공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접착력은 에폭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에폭시가 2.5 정도 되고 우리가 2.0 정도 되니까 유사하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탄성은 실리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게 에폭시 찍고 실리콘 찍고 그 다음에 체온 몰탈 쓰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다 빼고 이거 한 가지만 가셔도 될 수 있을 만큼 탄성과 접착력을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여러 군데 다 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은 간단하게 이 건에다 놓고요, 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착력을 보시면 미장면에다가 벽돌을 붙였을 때 미장면 밀고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타일 흑선을 타일에다가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드를 걸어도 괜찮죠. 그리고 시공할 때는 에폭시처럼 이렇게 전 형태로 찍어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싱 타일을 붙이면 안이 안 보여서 저희가 이렇게 붙인 건데, 이렇게 붙이고도요, 탄성도 있고 접착력도 충분히 나와줬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칼라 매직입니다. 시멘트성 칼라 매직입니다. 그러니까 탄성 매직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예, 그 부분에서 좀 더 진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건 뭐 실적하고 이렇게 곰팡이 발생을 억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품은 특별히 우리 박 대표님께서 꼭 한번 이런 거 좀 다뤄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뭐랄까요,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 프라이머라는 하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방수 쪽 부분인데, 실제로 호주나 독일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아니면 방수제를 시공하기 전에 반드시 프라이머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프라이머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죠.
이거는 어떤 프라이머냐면요. 프라이머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뭐 빈티지 바닥 한다고 이게 셀프 레벨링 몰타, 셀프 칠 때 바닥에 쓰는 하얀색 있잖아요. 이게 아크릴 프라이머인데, 아크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스며드는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 쓰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타일면 같은 데 있죠. 이런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은 데들, 이렇게 안에서 먹어 들어가지 않는, 흡수가 전혀 안 되는 이런 바탕면 같은 경우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비흡수면, 그러니까 이런 샌드위치 패널 아니면 타일, 철판 뭐 이런 데들 쓸 수 있는 그런 전용 프라이머입니다. 얘는 칠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뚜껑 따고 바로 칠하면요 거칠거칠해집니다. 왜냐면 그 우둘투돌이잖아요. 왜냐면 안에 그 규사가 들어가 있어서요. 그 규사가 울퉁불퉁하게 되어집니다. 울퉁불퉁하게 되어지면 뭐가 좋으냐면 같은 면적에 따라서 같은 면적이 울퉁불퉁하면 접착 면적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럼 접착이 그만큼 더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건조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회형 탄성 도막방 소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발코니 같은 데 방수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 10분 중에 9분은 시멘트 액체 방수 하실 겁니다. 네, 시멘트 액체 방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요.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하계비 같은 걸 붙기 때문에 갈퀴를 주잖아요. 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 타일 접착제를 붙여도 접착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시공을 하십니다. 단점이 뭐가 있냐면 얘는 탄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로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건물에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이게 깨져나갑니다. 그럼 방수 성능을 그만큼 잃어버리죠. 사실은 시멘트 액체 방수는 중국에서도 쓰지 않는 우리나라에 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쓰시는 것보다는 원래는 이런 탄성이 있는 접착제를 쓰시는 게 맞죠. 탄성이 있는 방수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방수제 중에 아시다시피 가장 좋으신 게 이제 우레탄이나 아스팔트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타일 접착제하고 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붙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걸 붙일 수 있는 제품은 해외에서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이 그 아크릴 계열의 일회형 도막 방수제를 많이 씁니다. 이거 뚜껑 따서 바로 바르는 겁니다. 우리 퍼티 바르듯이 그냥 롤러로 바르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 이제 프라이머 먼저 시공을 하고요. 아까 빈티지 바닥 시공하는 그 프라이머 있잖아요. 네, 그런 하얀색 아크릴 프라이머를 시공을 하고 얘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타일 접착제를 발라도 얘는 접착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물성으로 보면, 성능으로 보면 신장률이나 접착력도 굉장히 좋고요. 네, 접착력도 좋고 늘어나는 성질 이것도 굉장히 좋아서 방수제로서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이 조적벽이에요. 그 벽돌벽이거든요. 벽돌벽 같은 경우는 타일 마감선하고 벽돌 이 면하고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더블침을 시공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공을 하게 되면 더블침 시공이 굉장히 용이치가 않아요. 더블침 몰탈 정도로는 접착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픽스 정도가 되는 그 정도 급을 써야 접착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상업공간 같은데 석고보드를 댄다거나 아니면 그 시멘트보드 같은 것들을 대놓고 시공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방수 석고보드 같은 것들을 대고 시공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비장면 같은 데 시공하기에는 아마 조금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좀 논의를 해봐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은 이쪽이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의 추세가 이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사실 타일이 떨어지면 아파트에서 타일이 떨어지면 우리 집이 손해인데 아파트에서 우리 집 밑에 집이 손해거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송도 가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방수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 그 샘플 사항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특히나 이제 미장면보다는 그 콘크리트 벽면이요. 네, 옥면면에서 많이 보시죠. 타일이 이렇게 그냥 다 쏟아지는 형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기 그 대우에서 시공한 아파트입니다. 네, 이렇게 그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쏟아진 부분들을 시공을 하실 때, 통상은 그냥, 본드로 시공하시죠. 본드로 그냥 시공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또 한 번에 또 하자 요인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드린다면, 이 부분은 면을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면을 기본적으로 잡아서요, 단차를 줄여줘야 됩니다. 타일하고 벽면하고의 단차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성 접착제, 시멘트성 타일 접착제를 시공을 해서 타일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게 일단 원칙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용이치 않다면
반드시 더블칭을 해야 된다면 본드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멘트 접착제로 하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게 낫습니다. 다음 타일 덧방인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타일 이런데 이제 덧방하는 시공인데 본드로 시공을 제일 많이 하시죠. 뭐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타일 시공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기본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본드로 시공하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런 프라이머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접착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확실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접착제를 시공하시고요. 가급적 본드보다는요, 분말 형태의 접착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본드를 판매하고 있지만 본드는 사실은 굉장히 극부적으로 쓰는 게 맞고요. 좀 없어져야 되는, 이제 우리나라도 없어져야 되는 품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드는 좀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여러 부분에서 좋습니다. 섞어보드니까 본드를 써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작은 모자이크 타일이니까 본드를 써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써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다른 분말 형태의 접착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하자 요인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바꿔나가시는 게 앞으로 좀 그 기계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발코니 쪽이나 이런 쪽들에 특히나 보시면 화장실 앞에나 발코니 쪽이나 이때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이런 마루들이 굉장히 변색이 많이 되죠. 저희 집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여기 젖어있는 상태에서 강마루 시공해 봐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몇 개월 안 가서 또 썩기 시작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은 습기 차단제를 좀 발라주고 시공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 차단제를 좀 바르고 시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배관주의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요할 때 그냥 일반 몰타를 시공하셔갖고 하자를 안고 가시는 것보다 좀 빨리 굳는 시멘트를 쓰시면 사실은 실제로 많은 면적을 하지 않고요. 국부적으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런 거 쓰시면 1시간 반 만에도 바로 끝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 폴리싱 타일, 이 아트월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들은 다 더블칭을 많이 시공은 아닌데요. 이 부분들은 이런 드라이픽스 타입이 아니면 보통 에포시 타입의 시공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탄성하고 접착력이 좋은 저희 그런 이 쉘터본드라는 저희 아크릴 폴리머 계열의 접착제를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홀 같은 경우 이런 대리석에 변색이 오는 부분도요. 이런 부분들도 시공하기 전에 습기 차단제를 좀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